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소프트 IX 서비스를 이제 언제 요청을 하고 이제 요청된 그 소프트 IX 서비스를 관리하는 그 자료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 IRQ를 기루는 주요 개념이 소프트 IRQ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소프트 IRQ 서비스를 이제 실행을 하려면 이제 먼저 소프트 IRQ 서비스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 IRQ 서비스를 언제 요청하고 또한 소프트 IRQ 서비스를 요청하면 어떤 자료 구조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왜 배워야 되는가? 그 소프트 IX 서비스를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이런 내용이 있다고만 파악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소프트 IRQ라는 그 자체가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하는 그 인터럽트 후반부 기법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제작하실 때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처리되는 인터럽트의 속성에 따라서 이제 여러 방식으로 인터럽트 후반부를 이제 기법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기법 중에 하나가 소프트 IRQ이고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레벨에서는 이제 태스크릿을 활용해서 이제 소프트 IRQ 서비스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런 기법을 알아두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그 IX 스레드 방식의 인터럽트 후반부 기법만 알고 있으면 사실 그 인터럽트가 뭐 아주 자주 호출된다거나 아니면 인터럽트 후반부를 좀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이런 이제 뭐 드라이버가 있잖아요. 이럴 때 소프트 IRQ 서비스로 구성된 소프트 IRQ를 활용하면 되는데, 이런 카드가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소프트 IRQ를 활용하지 않으면 이런 뭐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한 다음에 빨리 처리를 하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좀 바로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지 방식을 활용한다 해도 다 되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두 번째로는요, 사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사실 여러분이 모든 코드를 작성해서 뭐 데이터 시트를 보면서 작성을 하겠죠. 이제 개발을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다른 개발자가 작성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업체가 이제 작성한 그 드라이버 코드를 분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뭐 태스크릿으로 인터럽트 후반부를 작성된 코드가 있다고 가정하면 소프트 IRQ에서 제공하는 이런 주요 함수의 기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소프트 IRQ를 이루는 그 가장 중요한 개념이 소프트 IRQ 서비스고요. 소프트 IRQ 서비스의 실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프트 IRQ를 요청하는 단계이고, 이어서 소프트 IRQ 서비스를 요청하면 이제 어떤 자료 구조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사실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프트 IRQ를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서두에 소프트 IRQ의 이런 서비스 요청을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소프트 IRQ 서비스 요청을 점검하는 이제 전체 흐름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럽트가 이제 그 핸들러에서 인터럽트의 어떤 그 빠르고 간결한 처리를 한 다음에 소프트 IRQ 서비스를 요청을 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1번, 2번 요 박스 이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프트 IRQ 서비스를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변경되는 자료 구조가 요 자료 구조입니다. IX stat이라는 이제 전역 변수인데,
요 이제 필드에 소프트 IRQ pending이라는 요 필드가 있거든요. 요 필드에 소프트 IRQ 서비스의 ID를 왼쪽으로 비트 시프트한 결과를 이제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인터럽트를 이제 핸들링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IRQ exit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요. IRQ exit이라는 함수의 역할은 이제 소프트 IRQ 관점으로 보자면 소프트 IRQ 서비스가 요청됐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프트 IRQ 서비스 요청이 있었으면 이제 요 두 소프트 IRQ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이제 소프트 IRQ 서비스를 실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이제 IRQ exit 함수 이후에 호출이 되는 두 소프트 IRQ 함수의 실행 시간이 이제 지정한 시간보다 오래 걸리면 K소프트 IRQ 이제 데몬 프로세스를 깨우는데 이 프로세스에서도 이 함수를 호출해서 소프트 IRQ 서비스 요청이 있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체크한 다음에 소프트 IRQ 서비스를 이제 실행을 하는데요. 이 그림은 요 이제 자료 구조 관점으로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은 책에 있는 그림인데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장에 소개된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자, 보시면 이 그림은 인터럽트 이제 컨텍스트의 종료 상태를 저장하는 내용인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thread info라는 구조체의 preempt count의 그 interrupt 컨텍스트를 이제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정보를 저장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이 그림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프로세스가 이렇게 실행하는 동안에 인터럽트가 발생했습니다.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인터럽트 벡터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브랜치 되게 된 다음에 이후에 IRQ SVC라는 레이블로 브랜치를 하게 되죠. 이후로 이 함수 흐름으로 이제 IRQ 서버 시스템 함수들이 호출되고 이후에 인터럽트 핸들러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만약에 인터럽트 핸들러나 이 서브 루틴에서 소프트 IRQ 서비스를 요청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요청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이 함수로 복귀를 하겠죠. 자, 근데 그 인터럽트 이제 핸들링을 마친 다음에는 항상 IRQ exit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이 함수에서 소프트 IRQ 서비스 요청이 있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는데 만약에 소프트 IRQ 서비스 요청이 있으면 이제 이어서 두 소프트 IRQ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소프트 IRQ 서비스를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소프트 IRQ 컨텍스트 관점에서 이제 실행 흐름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이 그림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IRQ exit이라는 함수를 시작으로 해서 두 소프트 IRQ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잖아요. 이 함수의 역할은 소프트 IRQ 서비스의 핸들러 함수를 이제 실행하는 역할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runtimer 소프트 IRQ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 함수는 타이머 소프트 IRQ 서비스의 서비스 핸들러 함수인데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소프트 IRQ 서비스의 실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이제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이 되는데, 인터럽트 핸들러 내에서 소프트 IRQ 서비스를 요청한 이후에 다시 함수가 일로 복귀하겠죠. 근데 이때 이 시점에서 IRQ exit이라는 함수에서 소프트 IRQ 서비스 요청이 있었는지를 체크하고, 만약에 소프트 IRQ 서비스가 있었다면 이제 이 함수 흐름으로 소프트 IRQ 서비스 핸들러를 호출하는 함수들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 다양한 그림을 보면서 소프트 IRQ 서비스를 요청을 이제 어느 단계에서 하고, 그리고 소프트 IRQ 서비스 요청이 있었는지를 이제 어느 단계에서 어느 함수를 통해서 이제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림의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림 6.11의 맨 왼쪽 인터럽트 처리 박스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인터럽트 핸들러나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호출되는 서브 루틴에서 호출되는 함수의 동작을 의미하고요. 네, 인터럽트 처리는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이제 처리되거나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이제 호출되는 서브 루틴을 의미하는데, raise soft IRQ off나 요 함수, 이제 raise soft IRQ off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이후에 요 함수가 호출이 돼서 소프트 IRQ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의 가운데 부분은요, 이제 인터럽트 핸들링을 끝나게 되면 이제 IRQ exit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돼서 소프트 IRQ 서비스 요청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이때 점검하는 그 자료 구조가 IRQ stat CPU soft IRQ pending이라는 자료 구조입니다. 여기서 IRQ stat을 뭐 배열과 같이 표기했는데 사실 배열은 아니고요. per CPU 타입의 변수입니다. per CPU 타입의 변수를 보시면, 이 변수는 이제 전역 변수처럼 선언된 것 같아도 실제 그 CPU 코어의 개수만큼 해당 필드가 위치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이제 소프트 IRQ pending이라는 이 필드는 CPU 코어의 개수만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의 오른쪽 부분이에요. 이제 Ksoft IRQD 이제 라는 커널 스레드도 요 이제 자료 구조에 접근해서 소프트 IRQ 서비스 요청이 있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소프트 IRQ 서비스에 요청이 있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아볼 자료 구조가 요 자료 구조인데요. 네, 이 pursue 타입의 이제 변수에 어떤 함수가 접근해서 어떤 함수가 이를 이제 체크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